때로 인생은 아주 단순한 사건 하나로 삶 전체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우연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작은 단서 하나가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연으로 해서 삶의 행보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두 가지 색깔의 세계를 오갈 때 서예와 음악에 심취해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설 데미안에 나오는 인물로 치자면 밝은 세계에 속한 데미안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로 모범생, 지나치게 완벽하고 깔끔했으며 도덕적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생에 대해 얘기하며 그녀는 언제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내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집은 언제나 깔끔하고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여기저기 잘 정돈되어 있는 건 기본이고 음식 하나도 참 정갈하게 만드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부러우면서도 일말의 불편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조금은 유난스럽고 완벽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제안한 게 나로선 이변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일해보는 거 어때? 뭘? 출판사에서 대체 뭘 하는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책 세일즈 해볼까 하고. 책을 판다고? 뜬금없이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것도 그런데 책을 팔겠다니. 우리가? 나는 좀 당혹스러웠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출판사에서 주부 영업사원을 채용해 가정 방문으로 책을 파는 시스템이 성행했습니다. 인맥을 통해서나 혹은 아무 집이나 찾아다니며 책을 소개하고 주문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속으로 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워낙 진지한 친구라 단숨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 친구가 무슨 이유로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는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좀 당혹스러웠으나 그러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면서도 이 섭섭한 느낌은 뭐지? 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가 안 한다면 나 혼자 할 이유가 없었고 굳이 그걸 꼭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왠지 미련이 남고 무엇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많은 것에서 지쳐 있었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사는 것에 지쳤다고 해야 할 겁니다. 그냥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느새 사춘기가 되어 엄마랑 거의 말도 하지 않고 10시 넘어 귀가하는데 무슨 대화가 있겠는가요? 그 무렵 남편과의 사이도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는 우스꽝스러운 형식을 빌려 한 집에서 먹고 자고 몸을 섞지만 그 역시 엄연한 타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의 한 사람일 뿐 내 영혼의 파트너는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요지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책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선물을 주는 인생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소설가 이수의 자전적 명상 에세이입니다. 얼떨결의 명상, 이수지음, 지식과 감성 출판사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이 책을 읽으며 참 많은 경험들이 저와 조금 닮아 있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사랑을 쏟은 거, 남편과도 그런 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했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결혼했던 거. 네,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 역시 하나뿐인 아들에게 사랑을 쏟았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 나는 그렇게 좋은 엄마는 아니었다.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하는데 아이처럼 혹처럼 붙어 있으니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다. 철없이 결혼해 출산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출산의 고통도 끔찍했지만 육아는 더욱 전쟁 같았다. 사랑의 환타지는 20살에 머물러 있었고 나는 철없이 삶의 갈증을 사랑으로 채우려 했나 보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 채 그저 누군가 사랑해주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한 표정으로 내가 현명해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내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랐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나 내 삶의 방향에 대해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 거친 물살에 떠있는 종이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며 떠내려가고 있었다.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존엄하게 여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살아서 존재감이 아름답다고, 아니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몰랐다.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내가 지칠 때 따뜻한 위로를 건넸을까? 서툰 엄마 역할을 할 때 괜찮다고, 그렇게 시행착오 겪으며 성숙해지는 거라고 한 번이라도 격려해 주었을까? 그저 내가 못나 보이고 나만 형편없는 사람 같고 내 현실은 비참한 것 같고 내 미래는 아무것도 없다고 수시로 자책하고 절망하며 나를 무너뜨린 건 아니었나? 한 번이라도 나를 일으켜보려고,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또 일으켜야 하는 건데 뚝 하면 나를 몰아세우지 않았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다. 나를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다. 그리고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며 내 마음 몰라준다고 푸념만 했다. 자기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진전이 어렵다. 철없는 여인네들이 영문 모르게 화나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면 나에 대한 돌봄에 소홀해져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된다. 특히 결혼하고 육아에 시달리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미로서의 사랑을 시작하는 동시에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 그런 과정을 순일하게 거치는 경우도 있겠으나 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웠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나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내 마음을 돌보고 내 몸을 돌봐야 한다.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음을 다해 나를 돌보며 사랑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수고했어, 고마워,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이 아니다. 마음으로 깊이 나를 살피며 삶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찾아가고자 할 때 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해진다. 이따금 TV에서 사나운 호랑이가 또는 악어가 제 새끼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말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새끼를 길러내는 모습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그 절절한 사랑이 마음을 울린다. 사랑은 온갖 생명들 속에 그렇게 배어있다. 결국 우리는 이 우주가 온통 사랑이라는 것을 무생명을 통해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우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살리며 이어져 있다. 마치 보잘것없는 강아지 똥이 민들레가 되고 호박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이 사랑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예전에 나의 할머니나 엄마는 강아지 똥도 알뜰하게 챙겨 호박 주변에 묻어주었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맛있는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는지. 그래서 이 우주에는 낭비가 없었고 무의미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강아지 똥이 곧 사랑이요, 생명인 것을. 하물며 인간이 오죽할까? 인간의 삶이 오죽 소중할까? 그러니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게 된다. 내 심장이 밤낮으로 쿵쿵 뛰는 것도 사랑이요. 내 위장이 열심히 음식을 녹이는 것도 사랑이라. 내 호흡이, 내 눈빛이 사랑이요. 내 삶 전체가 사랑이니 이를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나를 어찌 별 볼 일 없다 하겠는가?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성숙시키며 삶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들 내면에는 온갖 의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낡은 창고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는 것처럼 캐캐묵은 관념들과 미성숙한 의식들이 참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도 많습니다. 그런 잡다한 현상에 의식들이 낯설 수 있지만 강물이 유유히 흐르다 보면 점차 맑아지는 것처럼 명상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흐르다 보면 조금씩 정리가 되고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를 것도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의식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무의식 메커니즘을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혼자선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면 흥미롭게 나를 깨우며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은 내가 진솔해지는 시간이며 내 삶의 진심을 다하는 시간이 됩니다. 굳이 나를 포장할 것도 없고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나를 만나는 시간이면 됩니다.